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명절인데요. 추석 명절. 추석이죠. 우리나라는 뭐 설 명절보다 추석 명절을 더 크게 세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렇죠. 네? 예. 추석에 이제 집에 오랜만에 형제, 자매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술도 한잔 나누고 그런 게 집안에서 되게 추석 풍속도 아닙니까? 풍속도인데 여자들은 참 싫어하는 풍속도예요. 그거 싫어하는 풍속도예요. 아주 남자들은 아주 술 먹고서는 뭐 놀고 그냥 소파에 누워 있고 여자들은 막 열심히 막 음식 나르고 치우고 그래. 뭐가 좋겠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명절 스트레스가 생기고 명절 증후군이 생기고 그러죠. 명절이면 부부 갈등이 고조되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뭐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풍속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명절이라는,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또 시부모님들, 시어머니들은 당신들이 받아왔던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오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고부 갈등에 남편과의 싸움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며느리들끼리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연휴가 길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결혼하면은 그렇게 명절이라고 스트레스 안 줄 것 같아요. 본인들 다들 그리고 요즘에 일하는데 그때라도 좀 쉬어야 되고 또 얼굴 보게 되면 하루 정도 같이 밥 먹고 이러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막 자식들의 그 아까운 휴가 시간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해가지고 내려온 풍습은 다 지키려고 그러는 집도 있긴 있어요. 여행 가고 다른 문화 행사하고 이건 며느리들의 바람이지. 그런데 이제 또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본가에 모여서 그래도 명절인데 뼈대 있는 집안에서 얼굴 보고 또 지내야지. 양반집인데 이러면서. 이런 또 남자의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야. 이게 부부 갈등이 이래서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명절이면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성길부터 네. 정갈하게 정리해서 선물 챙기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지 라고 그리고? 얘기했다고 혼나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만 해도 좀 낫죠. 예전에는 막 제 친구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댁이 부산인가 어딘가 경상도인데 24시간 걸렸대.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귀성길 정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전에 심했던 거 많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얘는 평소에는 사실은 시댁이 지방이고 그러니까 오가고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랬는데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내려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만 있으면 행복하겠대요. 시댁이 서울에만 있으면.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맛 때문에 남자들은 가자고 당연히 주장을 하죠. 하는데 그 긴 교통 정체 그 뚫고 이제 갔어. 천신만고 갔더니 그때부터 음식 준비해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남자는 TV 리모컨 들고 받아먹는 스포츠 여기서는 부인한테 좀 해주던 사람도 거기 가면 안 해요. 그런 데 가면. 그래서 어때 좀 못나 보이고 아, 어머니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안 해. 예전 부모님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러는 부모님들. 그 형제 자매 또 만났는데 네. 또 둘러 앉아서 옛날 얘기도 하고 한 잔씩 나누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부부싸움이 엄청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진대잖아요. 1년에 지금 뭐 이혼 건수가 한 12만 건에 15만 건 요 정도 되는데 명절 직후에 그 이혼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은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럼요. 더군다나 그 연휴 내내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연휴 내내 시댁에 가서 너희 평소에는 안 오니까, 야, 계속 자고 가라. 아들 얼굴 보니까 좋다. 이러시면서. 그렇지. 그럼 며느리들은 이제 회사 다니던 며느리들도 하루도 못 쉬고 거기서, 아유, 오 교수님도 조금 있다가 이제 아들 장가 보내봐요. 안 그런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러니까요. 집에 와서 좀 자고 가면 기분 좋지.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힘들어하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아들한테. 야, 여자 절대로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곱게 자라던 애들 와가지고 시부모 때 힘들었다 그러면은 너만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하여튼 이건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그럴 거예요.
아니, 공정해, 공정. 예, 그래.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돼야지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예. 명절은 많은 사람에게 기대와 스트레스를 주는 동시에 또 즐거운 건 사실이에요. 흔히 남성들은 명절 휴가라는 단어에서 휴식을 연상해요. 휴식. 남자들은. 그런데 여성들은 명절 휴가라는 단어에서 스트레스. 노동과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연상해요. 일단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장도 사람도 많고 비싸고 이제 사오든 집에 와서 하든 이 노동이 계속되는 거죠. 사실은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노동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뭐 자기가 노동하는 걸로 얘기하되 그렇죠. 노동이니까. 실제 양은 많지도 않아. 양이 안 많아도 그 가짓수가 많잖아요. 제사 음식과. 가짓수가 장보기, 많죠. 음식 장보기. 준비, 차례상 차리기 스트레스일 수 있죠. 지금에서야 이해하시죠. 옛날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특히 그 세대 분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던 분들이라 여자분들이 이제 예전 세대 분들일수록 훨씬 더 힘드셨죠. 솔직히. 난 그저 TV 앞에 앉아서 언제 밥 먹어? 아, 여기 정적 떨어졌다. 그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막 그러고 음식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그러고 그러니까. 아직 안 데펴졌냐고. 그래. 그런 거죠. 남자들이 그렇죠. 그랬는데 네. 요즘은 뭐 내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하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주 젊은 친구들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진짜 남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음식도 그렇고, 살림을. 근데 또 그게 고향에 집에 가서 그거는 잘 안 돼요. 눈치 보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얼굴에.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싶긴 한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 야, 귀찮으니까 나가 있어, 그러고. 예?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들은, 야, 너는 부엌에 들어오지도 마, 그러시잖아요. 방해된다 그러고. 네. 그러는데 그게 어찌 보면 싫은 거야. 며느리 시키고 싶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있어. 근데 요즘에는 많은 일을 간소화시킨 집이 상당히 많긴 해요. 많이 간소화시키고 가족도 워낙 수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일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반면에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건드리질 못해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오히려 정말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들보다 더 버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은 며느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 못하시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벌면. 예, 어디가나 이 경제력이 사실은 굉장히 좌우를 합니다. 맞아.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집에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그렇게 음식하고 이러는 거 살림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고 절대적으로 일한대잖아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아내한테 살짝 들어가서 수고 많아. 이따 저녁에 끝나고 우리 둘이 한잔 하지. 근데 그게 마지막 한 잔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인간이 지금 누구야 올리는 거야. 그렇죠. 또 술상 봐?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명절 이후 이혼율이 굉장히 는데요. 이혼 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아들을 위해 주는 거는 아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대접해줘야지 내 아들도 대접을 받고 그러다 보니 또 부모의 위신은 옛날같이 세울 수는 없죠. 그걸 다 세우고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명절을 부모도 즐기고 아들네도 즐기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의식개혁해야죠. 의식이 깨야 된다고요? 개혁해야 돼.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라고 하면 좀 원래 그런 거잖아 부모 앞에서. 그런데 갔다 와서 변호사 찾아간다고. 맞아요. 자, 조금 즐거울 수 있는 긴 연휴의 명절이 오히려 그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추석 당일에도 영업하는 데 되게 많아요. 맞아. 굉장히 많아서 가보면은 다 가정에 있을 법한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네. 물어보면은, 레스토랑도 저희 가족 모임 있어서 가면은 다 뭐라 하시면,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나와서 일하는 게 명절 자기는 제일 싫다고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네.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면서 이제 다들 집에 모여서 오손 노손 얘기하는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 이런 모습 보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은근히 바래죠. 네. 바래죠. 그런데 그게 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아, 저기서 함께 와서 하고 있는 아이들 저거 힘들겠지, 이제 짐작을 잘 못하고,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집에 들어 누워 있건 소파에 묻혀 있건 TV 앞에서 옹기종기 하던 그 모습이 좋아. 일단 이게 늙었다는 거야 이게. 아들의 그 모습은 좋은데. 네. 며느리들은 어떨까요? 며느리들은 아들이 집에 왔다고 그냥 탁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부모님은 막 좋아라 하시고, 나는 부엌에 있고, 부엌에 안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며느리들은 아마 진짜 집에 가면은 이제 아들을 그냥 아주 그냥, 바가지를 팍팍팍팍 긁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다 행복하고 즐거우려면은 좀 명절이라고 해도 좀 즐기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막 하고 북적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가서 또 외식도 하고, 또 뭐 좀 배달 음식 사와서 먹기도 하고, 이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꼭 만들어서, 불 피워서, 막 다 데펴서, 누군가가 고생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힘들죠. 그야말로. 조금만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은 일하는 여성들은 쉬고 싶은 날은 조금만 움직여도 더 힘들거든요. 과거에 뭐 저도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부엌에서 이거 좀 도와줘. 그리고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잠깐 저 TV 결승전 마지막 보고 갈게. 근데 그거 끝나봐야 또 딴 프로 봐야 되니까. 참. 진짜 옛날 어머님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아빠 세대도 보면은 엄마가 그때 아빠가 장남이셔서 저희 집에 다 모이고 그러면은 굉장히 음식을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어릴 때 자식들은 사실은 엄마 생각을 못하고 사촌들도 모이고 막 그렇게 재밌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엄마한테. 명절 후에 이제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 그 이유는 기대 차이 때문에. 남성들은 되게 명절을 가족들을 위한,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컨셉이. 이 계기로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자매들 모여서 옛날 추억도 소환하고 다음 또 어디 여행 계획도 있으면 그날 나누고 이러자. 가족 모임은 언제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성은 명절을 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느낌이 전혀 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어. 시계만 봐. 똑같은 시간인데. 시계만 봐요. 그래서 가급적 짧게 끝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지금은 가급적 짧게. 맞아요. 그리고 또 친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친정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눈치를 못 채시고 계속 저녁까지 먹고 가라. 막 이러시고. 그러면은 이제 속상하죠. 여자들은 남편한테 이제 하소연 남편이 내가 다음에 꼭 얘기할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이 명절이란 게 서로 즐겁고 좋아야지 긴 연휴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누군가 하나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네. 조금. 음식 준비는 이제 남녀 같이 하고요. 네. 설거지는 전담해서 남성이 하고요. 뭐 그런 문화를 집안별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명절 역할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형제가 많아봐요. 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음식을 하기가 무섭죠. 그런 경우는 뭐 좀 각자 하나씩 집에서 해가지고 오든지, 사가지고 오든지, 그건 알아서. 한 집에 하나씩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뭐 치우는 것도 뭐 형제들이 많을 때 돈 모아서 그냥 식기세척기 하나 사드리고, 부모님 댁에 그렇지. 하든지, 그렇게 좀, 이렇게 다시 개혁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한 자녀 가정이 많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여서 형제자매끼리 그냥 왁자지껄 노는 일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하나 아니면 둘, 점점 뭐 이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 어디 출장 갔다고 또 안 오거나, 아니, 그러면 하나밖에. 나 같은 경우는 오남매야.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오남매가 배우자까지 해서 10명이 모여. 거기서 달린 애들이 둘씩만 되게 돼도. 큰아들이나 뭐 큰딸이 딸려와. 그 하나씩만 좁은데 터져 나가지. 그럼요. 근데 생각만 해도. 소리 지르고 거기서 한쪽에서는 깔깔대고 그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스트레스. 이 고통을 내가 지금 몇 시간째 감내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요. 조용히 살다가.
사람이 뭐 그런 것도 적응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죠. 이번 명절에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지금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각 가정에 스트레스가 없게끔 해주세요. 남성분들이 좀 나서서. 네. 제가 바라건대 여성분들을 좀, 이제까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여성분들이 힘들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나서서 부인들을 좀 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이라는 시간이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럼요. 배려하고 소통하고 아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여성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은 또 기분 좋게 하루 정도 이제 명절날 당일날은 인사드리고 서로 기분 좋게 식사하고 재밌게 놀다가 올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황이 악화되니 잘 생각하셔서 갈등과 분쟁이 없도록 더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명절 맞으세요. 올해 추석도 풍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